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푸조 408입니다. 솔직히 408만 시승을 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거의 전 라인업에 걸쳐서 푸조를 만날 예정이에요. 어디서? 바로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말이죠. 의아합니다. 일단 행사 초청장을 받았을 때 되게 신선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1.2L 가솔린 엔진 라인업으로만 국내에 판매 중이죠. 전동화 라인업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킷과 어울리는 차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이렇게 행사를 주최한 데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청을 하고 지금 강원도 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촌 6터널 지나가는 거 보니까 홍천 땅을 막 넘어가는 것 같네요. 어떤 매력과 즐거움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역삼역에서 다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푸조 라인업을 세워놓고 마음에 드는 차 골라서 일단 인제까지 오세요 라고 미션이 주어졌거든요. 저는 고민 없이 408을 꼽았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영롱한 빨간색 컬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최신의 국내 판매 중인 또 푸조 라인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흥미롭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올 봄에 여수에서 벚꽃을 배경으로 정말 이쁜 408 파란 색깔 녀석을 시승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가을에 빨간 색깔을 또 마주 하니까 무척이나 또 반갑고 그러네요. 디자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408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푸조 라인업이 비슷한데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매우 인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카로운 헤드램프 그리고 범퍼와 그릴의 경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심리스 형태의 디자인 구조, 가장 최신의 이 패밀리 룩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푸조의 이 로고까지도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408 같은 경우는 뒤쪽이 더 아름답고 예술적입니다. 약간 종이접기 하듯이 철판을 날카롭게 각 맞춰서 접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선 굵은 캐릭터 라인 그리고 C필러로 넘어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루프 라인까지 조합을 이루어서 굉장히 감각적인 크로스오버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도 상당히 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이 408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푸조 라인업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잘 전달해줘요. 그래서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독일차 하면 어딘가 좀 이성적인 판단이 좀 앞설 것 같은 기능에 중시한 디자인을 표현을 해내고 있다면, 프랑스 차는 조금 더 감성적인 포인트를 잘 건드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넘어와 볼게요. 실내는 그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눈에 둘 곳이 많습니다. 휘둥그레진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골프와 놓고 비교해보면, 골프는 어딘가 모르게 정말 각 잡혀서 수평 수직을 잘 대칭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조각조각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운전석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 변속기 주변에 이런 버튼의 느낌, 그리고 여러가지 한 단을 나눠서 수납 공간과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구분해 놓은 것, 그리고 컵홀더의 느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신선합니다. 이 차가 그래도 나온 지 조금 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출시한 신차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가장 최신 트렌드와 이 세련미를 전부 다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는 단연히 아이콕핏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티어링 휠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이 스티어링 휠 위쪽에 계기판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스티어링 휠 안쪽에서 계기판을 보게 마련인데,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니까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어도 시야에서 상당히 위쪽에 속도계가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손에 익으면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쓰기가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이 녀석은 3D 계기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는 즐거움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와이드 형태의 모니터 아래쪽에는 즐겨찾기 버튼들이 또 큼직한 타일 액정창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꽤나 센스 있는 구성이다.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들은 역시나 물리 버튼으로 깔끔히 마련을 해놨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구성에 있어서는 완벽합니다. 2열 공간, 트렁크 공간도 이 차의 크기를 감안하면 준수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아주 여유롭다, 그렇다고 너무 좁아요까지 아니고 정말 이 적당히 무난무난한 공간감 그리고 적재 공간까지도 잘 갖춰져 있네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솔직히 408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이미 유튜브에 너무 많은 리뷰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가지고 인제 서킷에서 잡아 돌리는 리뷰는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 30분 남았거든요. 바로 인제 서킷으로 달려가서 이 차를 잡아 돌렸을 때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푸조 라인업과 함께하는 인제스피디움 서킷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고른 차는 아무래도 이 서킷과 가장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008입니다. 직렬 3기통 1.2L 가솔린 싱글 터보 방식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죠.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맞물립니다. 전륜구동 방식이고요. 최고 출력은 130마력, 최대 토크 23kg/m 살짝 넘어갑니다. 서킷에서 다루기에는 글쎄요, 뭐 엄청나게 강력한 출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이 대열에 맞춰서 운전하기에는 충분히 수긍 가능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지금 앞에 리드카를 제외하고서는 308GT, 408, 3008, 5008 출력도 다 독인 객인이긴 합니다. 130마력 살짝 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엄청나게 빨리 달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살짝 맛보기 정도로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보다도 이 푸조가 갖고 있는 핸들링 실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컨셉을 놓고 봤을 때 핸들링 좋습니다. 의외로 잘 감아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느낌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구간에서는 상당히 또 정직하게 직관적으로 딱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핸들링의 느낌이 상당히 좋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는데 꽤나 좋네요. 물론 서킷에서 이런 차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보겠지만, 특수한 조건인 만큼 푸조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핸들링 실력을 놓고 본다면 지금과 같이 조금 더 고속 구간에서, 그리고 범프가 됐다가 또 살짝 내려가면서 가속 페달을 쭉 밟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의 핸들링 실력 때문에 운전이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조향을 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서스펜션 감각이 의외의 발견이에요. 지금과 같이 살짝 연석을 타면서 꺾는 이런 과정에서도 서스펜션 굉장히 믿음직스럽네요. 이 강성에 도움을 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꽤나 노면을 잘 읽고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의외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요거 서스펜션의 느낌, 굉장히 깔끔하게 감아 돌아 나간다. 전체적으로 체 밸런스가 아주 이상적으로 거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의외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직선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을 때, 물론 차의 특징 때문에 어느 정도 롤을 허용하는 거는 있지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네, 특히 하체 세팅 나름 탄탄하게 정말 잘 받쳐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브레이크 쭉 밟으면서 고속 코너 넘어갈 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차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스키드음도 거의 들리지 않고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해. 한편으로는 만듦새가 정말 뛰어나다. 솔직히 5008은 패밀리 SUV이고 뒤쪽의 길이라든지 서킷과는 정말 안 어울리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발군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저 앞에 있는 308GT, 408과 같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달리는 포션에 맞춰져 있는 차들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더욱더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이번에는 다행히 또 운이 좋게 가장 앞쪽 차, 저는 308GT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푸조 308GT입니다. 해치백 잘 어울리죠, 서킷이랑.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1.5L 디젤 엔진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8단 자동 변속기이고 전륜구동 당연히 방식으로 제공을 하죠. 출력은 비슷해요. 131마력 정도. 그런데 아까랑은 다른 게 디젤이지 않습니까? 토크가 괜찮습니다. 30.6kg/m를 발휘하고, 특히 저 RPM에서부터 나오는 이 토크 감각이 받쳐주다 보니까 확실히 잘 나가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빠르게 달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즉 중속 영역에서는 이 토크감 역시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푸조 308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이 브랜드 베스트셀링 카로스의 입지를 다져왔고 판매뿐만 아니라 완성도도 높죠. 그래서인지 이 해치백이 주는 기동성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 밸런스 감각이 아까랑은 또 다르네요. 확실히 우수합니다. 지금과 같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너를 통과했을 때에도 무너지거나 그러는 적 보이지 않고요. 핸들링 예술이고 서스펜션 감각 굉장히 탄탄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 30토크에 달하는
이 순간적인 토크발이 받쳐주니까 지금과 같이 언덕길에서도 손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까랑은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하네요. 그런데 뭐 파워트레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모든 푸조의 라인업들이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그만큼 지금과 같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에서도 전혀 불안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속도가 아주 높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전달해 주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밸런스 자체가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재밌다라는 얘기까지 저절로 나올 정도이거든요. 고속 코너 지금과 같은 곳에서도 너무 잘 잡아줘요. 자, 이번에는 푸조 서킷 라인업 중에 가장 또 크기가 작은 녀석이자 지금 마지막 시즌 코스가 될 것 같아요. 이 208입니다. 이 녀석도 일단은 출력만 놓고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134마력 정도 되고 토크도 한 26kg 폴스미터를 발휘하는데 확연히 다른 건 전기 파워트레인입니다. 최대 토크가 거의 정지 상태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너를 통과하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끊김없이 곧바로 동력이 전달되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굉장히 타이트한 코너를 통과할 때도 무게중심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엄청 안정적이게 그러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칼같이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조 특유의 유연한 핸들링과 맞물려서 더 완성도가 높은 코너링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야, 이 208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는 308 GT였는데 역시 차는 좀 작아야 되나봐요. 뿐만 아니라 전기에너지 특유의 강력한 힘 그리고 저중심 여기에 푸조 특유의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서스펜션 아주 마음에 드는 핸들링까지 완벽히 조화를 이뤄서 가장 완성도 높은 서킷 위에서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 하나 있으면 큰 부담 없이 서킷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나름의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는 펀 드라이빙을 보여줬습니다. 발군의 실력을 미처 알지 못했던 푸조의 매력과 즐거움을 더 업시켜주는 차가 아닐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푸조와 함께 인제 스피디움 서킷 트랙을 달려봤는데요. 정말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도 가득했고 과연 1.2L 가솔린 그리고 전기차로 트랙을 재미있게 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푸조 특유의 쫀쫀한 핸들링 그리고 유연하면서도 탄탄한 서스펜션과 맞물려서 굉장히 나름의 재미를 잘 확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의 기본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정도 퍼포먼스 그리고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은 내연기관대로의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의외의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이 전기 파워트레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정말 신선하면서도 개성 가득한 이 이미지만큼이나 주행 퍼포먼스 퀄리티에 있어서도 큰 인상을 남겨준 게 바로 이 푸조 라인업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였습니다. 안녕.